네, 2024년 4월 6일 이정훈입니다. Political correctness, correct, 옳다. 니스니까 명사, 옳음. 정치적 옳음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네, PC로 흔히 약칭하죠.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줄여서 PC라고 표현합니다. PC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미국에서는 이 PC가 조롱거리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PC가 통하기 때문에 좌파들이 날뛸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선거판에서 그들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PC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녀 입시는 조국처럼 해라. 대출을 받을 때는 딸 이름까지 동원하는 양문석이처럼 해라. 역사를 떠들 때는 없는 것도 만들어낸 김준혁처럼 해라. 증여는 공영훈처럼 해라. 그리고 선거는 이재명처럼 해라. 네. 이 거론된 사람들은 Political correctness를 많이 활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신문을 보다가 조선일보 어수원 기자가 쓴 평등 다양성 앞세운 미국 아이비리그의 추락, PC에는 힘썼지만 실력은 하락, 뭐 이렇게 부제를 붙인 칼럼이겠죠. 칼럼을 봤습니다. 어수원 기자 어린 시절에 같이는 근무했는데 뭐 놀아본 적이 없어서 친하다 안 친하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문들을 볼 때마다 칼럼을 보게 되는데 대체로 조선일보 기자들이 참 잘 씁니다. 뭐 김대중 고문, 강천석 고문 글도 좋지만 양성훈 주필도 좋고 뭐 김창균, 박정훈 다 좋은데 이 더 젊은 기자들 글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 동아일보에서는 송평인 기자 글이 상당히 눈에 띄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필진이 두터운 거는 조선일보 같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상당히 격조 높은 기사를 쓴다 그러는데 조선일보 기자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칼럼을 많이 써요. 공부를 하고 씁니다. 그거 제가 금방 거론한 이야기 두 가지 다 했습니다. 입시는 조국처럼 대출은 양문석처럼 증여는 공영훈처럼 이런 이야기가 돈다라고 하면서 시작은 창대했지만 지금은 조롱의 대상이 된 언어로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란 뜻이죠. PC가 있다라고 하면서 글을 쭉 풀어갑니다. 그는 이 어수훈 기자는 자기 칼럼에서 미국 대학을 예로 들었어요. 미국 대학은요, 주요 대학, 아이비리그라든지 명문대학일수록 대학이 공부만 하는 데가 아니다. 이 사회로 나가려면 사회가 얼마나 다양하니 공부를 아주 잘한 친구가 사회에서 성공하는 법은 뭐 실패도 하지만 실패는 적게 하지만 꼭 성공하는 건 아니죠. 뭐 공부는 적당히 했는데도 다른 능력이 탁월해서 친화성이라든지 뭐 추진력, 판단력이 좋아서 크게 성공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지금도 뭐 당선 가능권에 가 있는 후보들을 보게 되면은 학력 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당선이 어려운 쪽에 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공부만으로 결정이 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의 명문대학일수록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우리 학교에 충분하니까 그 학생들이 보다 많은 경험을 하도록 다양한 학생들을 구성하겠다고 해서 외국 출신 또는 뭐 소수민족 뭐 특별한 재주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주는 거죠. 그 친구들은 자기의 특별성 때문에 입학한 거고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키우고자 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런 특이한 학생들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구나 배우라고 해서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미국 명문대학의 수준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지금 뭐 깨놓고 얘기하면 지금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지역 할당 생각을 해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간을 지방에서 나온 친구가 성적이 좋으면은 어느 퍼센트 안에 들면 서울대학교에 넣어주죠.
그건 지방 출신들도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기회를 준과 동시에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지방생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워낙 공부 잘하는 학생만 오게 되면 서울 강남 일원이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뽑아주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간 친구들이 성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 외고라든지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 상산고등학교 또 저기 뭡니까 용인외고 같은 뭐 그런 외고에서는 지역 학생들을 20%인가 뽑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거기 가는 친구들은 서울 강남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주로 가는데 지역에서 뽑혀온 친구들하고 격차가 많이 나서 오히려 경쟁력을 줄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딱 근데 그 이야기를 이 어수용 기자가 하는 겁니다. 미국 대학이 다양성을 한다. 이게 정치적으로 옳다라는 판단이죠. 예. 대학은 다양성을 배우는 거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능력이 안 되는데도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 뽑다 보니까 실력이 하락했고 반대로 오로지 실력만으로 뽑는 중국의 베이징대, 청와대, 그 다음에 상하이 교통대, 복단대 이런 데는 수직으로 점수가 올라가고 있다. 그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지금 3만 명 이상 학자에게 자기 분야에서 최고 성과를 낸 대학을 써라 그랬더니 미국 대학의 수는 10년간 추락했고 중국 대학은 늘어났어요. 하버드 대학은 6%에서 4.5%로 줄었고 MIT, 스탠퍼드, 버클리, 프린스턴, 예일, 칼텍 다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청와대, 베이징대, 상하이 교통대, 복단대는 다 올라갔습니다. 거기는 오로지 공부만 하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건 아니다. 이제 걔네들이 우리 수능이나 그러나요? 그 세트를 보는데 SAT 점수 갖고 뽑으려고 하는 아이비 대학이 이제 나타났다. 시작은 누가 끊었다 그러던가. 예일과 다트머스 대학이 이제 SAT 점수 갖고 학생을 더 뽑고 다양성을 포기하고 오로지 공부만 하겠다. 이런 쪽으로 조금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치적 다양성을 집어넣고 나서 보니까 미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이 교수들도 그런 다양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는 당신은 좌파요 아니면 우파요 하고 질문을 스스로 물었을 때 옛날에 90년대에는 40%가 좌파라 그랬는데 2017년에는 60%. 그리고 우파는 자꾸 줄어서 17%까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버드 대학교 대학신문이 자기네 대학 교수들 상대로 조사해 봤더니 하버드 교수 중에서 스스로 나는 보수요 하는 사람은 3%도 안 되고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75%였다. 이 대학교 안에 다양성을 추구하니까 스스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창 몰려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뽑아보면 누가 뽑히느냐? 트럼프처럼 보수주의자가 오히려 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지도하고 미국 명문대학이 이거하고 안 맞는다. 근데 미국을 이끌려고 하는 리더들은 바로 그런 좌파들 교수들이 많은 좌파 성향이 많은 학생들에서 나온다. 이게 미국의 모순이다. 그러면서 우리 어수훈 기자는 이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대학은 공부가 우선이다. 공부를 위해 대학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양성 재미를 우리 대학 가서는 많이 노는데 대학 가서 노는 거는 놀려면 극장 가서 나이트클럽 가서 놀아야죠. 거기 가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치를 하는 지도자를 뽑는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좌파 정당 민주당 사람들을 잘 보게 되면 그들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사실은 허위였다. 자, 미국 대학에서 스스로는 굉장히 많은 보수를 받고 사는 대학 교수들이 정치적으로는 좌파라고 하면서 좌파 명분을 자꾸 내세워서 다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우파 생활을 즐기면서 강남 좌파로 살면서 엉터리 강의, 즉 명분만 다른 현실과 자기 삶과 다른 그런 강의를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교수인 조국은 자기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서류 위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계속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뭐 옳다 그래도 옳은 것만 바른 소리 하다가 막상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 딱 걸리면서 벗겨지고 나니까 야 저럴 수가 있어 된 거죠. 양문석 이 사람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양반은 저기 민원련에서 활동하고 좌파 언론사 활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방송통신위원이 되면서 이제 민주당을 위해서 뛰기 시작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좌파적 언론 생활한 게 무색할 정도로 대출이 불가능한 딸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를 사게 되는 그런 편법, 불법 대출을 하는 거죠. 김준혁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역사 공부를 한 사람이 역사를 소설로 만들고 희화화하고 장난을 치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그 당대 상황에 맞춰 설명을 해야지.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그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좌변기가 아니고 지금 아이들은 알까? 이렇게 옛날은 변소라 그랬고 시골 가면 변소란 말도 안 썼죠. 뭐 뒷간, 측간 막 그런데 자유낙하하는 데서 했는데 그 야만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양반도 그렇게 했는데 그 역사는 그걸 갖고 지금 와서 누구를 공격하고 그러면 엉터리 소설이 되는 거죠. 역사는 김준혁처럼. 그리고 공영훈은 증여. 공영훈이라는 친구는요 상당히 재밌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83학번이에요. 똑똑했겠죠. 서울대학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83년부터 그때 가을부터 이제 각 대학에서 학생회가 만들어집니다. 학도옥단을 밀어내죠. 서울대학교에서는 이정우가 이제 초대 학생회장이 되면서 밀어내는데 학생운동이 84년 막 일어나면서 격렬하게 이제 학교에 있던 경찰을 밀어냅니다. 이런 데에 참여했던 게 공영훈입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86년 체포돼가지고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하다가 87년 6.29 선언이 되면서 복권됐고 사면됐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다시 들어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1년도에 문화일보가 그때 창간할 때 문화일보 기자 공채 일기로 들어가서 15년 동안 문화일보 기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정의 이때 젊은 나이 때는 자기 삶과 자기 생각이 같이 갈 수 있죠. 또 기자 초년병 때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 기자란 직업이 이게 봉급이 많은 직업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봉급이 적어도 문제가 없는데 이 기자가 이게 봉급이 많아지게 되면 바른 말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좀 비판적이어야 되는데 기자들이 배부르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이렇게 2006년까지 문화일보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뭔가 생각을 했는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원 국제대학원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대학원 방문연구원 과정에 갔는데 그때 현대 자동차 그룹의 스카웃이 됐죠. 그 바로 이사대우로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인생이 바뀌어요. 주로 이제 홍보를 맡았죠. 대언론을 맡으면서 상무, 정무, 부사장, 그다음에 전략 담당 사장, 정의선 지금 회장의 측근이 되면서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젊은 시절에 정치적 감각은 좌파였으니까 원래 1월 달에 민주당 영입인재로 민주당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거기서는 비례대표 주려고 그랬는데 나 아니다. 나 지역구 나가겠다 해서 화성은요. 경기도 화성은 그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자동차 설계하는 연구소가 화성에 있거든요. 화성에 일부러 주소지를 옮기고 출마를 해서 지금 이준석이하고 붙고 있는데 이준석하고 국민의힘이 표가 나눠지다 보니까 거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훈 씨는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이겠죠. 성수동에 있는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증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이 증여를 막 그렇게 중과세 하려고 할 때 하루 전날인가 싹 증여를 해서 아들한테 줬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좌파 정당에 가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학생운동을 했고 이게 바로 political correctness의 허위입니다. 명분이죠. 그래서 입시는 조국처럼 대출은 양문석처럼 역사는 김준혁처럼 대출은 공영훈처럼
그리고 선거나 정치는 이재명처럼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1990년 초반에 노태우 정부에서 분당하고 일산을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할 때 그 철거를 들어갔을 때 원주민들하고 갈등이 클 때 그거를 사건을 수임하면서 이재명은 성남이란 그때는 허접한 도시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개업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김부선도 만나고 참 막 이렇게 잘 나가다가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운동권으로 싹 돌아갔고 동부연합하고 뭐 가까운 척 하면서 갑자기 인권 변호사가 된 거 아닙니까? 공영훈 이런 사람은 운동권 출신이었다가 대기업에 가서 떼돈을 벌고 다시 운동권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좌파를 행사하는데 사실은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이 있죠. 다른 사람,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쫙 모여 있게 된 게 우리 사회에서는 뭐 때문이냐? 우리 사회에서도요. 이 political correctness가 굉장히 있어요. 명분론이 있습니다. 이게 야 정치적으로 이건 옳잖아 그러면 하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게 공산주의자들이 동무는 반동이요 하는 거 있잖아요. 동무는 정치적으로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사실 소련 공산당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 북한 공산당하고 대한민국에 있었던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당적으로 틀렸어 그러면은 명분론이죠. 그러면 다 포기하고 따라옵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뒤로는 호박씨 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정당을 이끌고 나가면서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편법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다양성 뭐 이런 걸 강요하면서 그리고 권력을 쥐는 겁니다. 차라리 우파들도 나쁜 짓 하죠. 자기 재산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죠. 다들 재산들은 열심히 늘려요. 반칙도 좀 하겠죠.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이들처럼 이렇게 남들한테는 이거 하라고 강요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까지는 안 해요. 감추고는 하겠지만. 지금 미국은 이제 그 political correctness, 명분론에 갇혔던 것이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 실력을 떨어뜨리고 허위였다. 미국 정치 지도하고도 안 맞는다. 이제 깨닫고 이제 이 PC라고 명분론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이재명을 찬양하는 개딸들이 있고 공영훈을 제2의 이명박으로 보고자 하는 세력이 있고 김준혁 반일주의가 옳다는 사람도 있고 양문석의 언론관이 옳다는 자들이 있고 대한민국 조국을 혁신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죠. 그들이 선전으로 내걸었던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네. 근데 이들은 거기에 꼭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이 좌파가요, 북한이나 중국에서 흘러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대학교 가보면 엘리트 중에 은근히 좌파 많고요. 강남에 잘 사는 사람 중에 진짜 좌파 많습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좌파는 그리고 친북 세력은 무럭무럭 커왔던 겁니다. 바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명분론이 만들어진 공간이 그들에겐 숙주였던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수영 기자가 쓴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political correctness 한번 찾아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